자, 일단 수학의 기본 구성 요소는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거 구분을 확실히 하자. 이거는 뭐 그렇게 돼 있어. 됐지? 대수학, 기하학.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너희들의 용어로 말하면 식 아니면 그림이지. 그래서 여기 왔다 밑에 있다시피 이 식과 그림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이 식과 그림을 왔다 갔다 하는 첫 번째 등장하는 단원이 2차 부등식. 물론 이제 1학년 때 등장하긴 하지. 미리 나는 여기 뒤에다 붙여놨어. 그 다음에 수 2에서 그 미적분 활용, 그러니까 도함수의 활용 쪽에 요 기술 많이 쓰는 거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지금 이제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짓 또 할 거고, 이제 또 할 거야, 이 짓을. 오히려 더 이제 지수로그 함수 이런 걸로 이제 이 짓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그의 가장 기본 구성 원리는, 자, 내가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어. 다음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그냥 풀어라. 소위 말하면 방정식에서의 해석은, 자, 이것도 근데 앞단은 했지. 여기서 1로 내려갈 때, 여기서 1로 내려갈 때, 이 중간에 생략된 그거 지금 다 알고 있어? 야, 이렇게 됐는데 왜 x가 1이야? 수학에서 이렇게 곱해서 0이란 얘기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쟤는 지금 x 빼기 1이 0이다. 그래서 이걸 풀면 x는 1이다. 이런 식의 진행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막 이렇게 문자로 지저분하게, 다양한 문자로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아무리 요 난리가 나와 있어도 언제든 이거 네가 x 구해라 그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맞아? 얘가 0이 되는 거 따로 빼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됐냐? 하여간 이게 이제 식 입장에서 2차 방정식을 푼 거지. 그 다음 요 2차 방정식을 이제 식으로 고치는 과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실은 요 연립방정식, 자, 앞에서 했어. 연립방정식도 물론 1차로 했지만 문자 2개, 등식 2개도 연립방정식 맞지, 그지? 이렇게 고쳐도 얘랑은 같은 식이고,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 요거는 어때? 이 연립방정식은 얘랑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야? 이거랑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 달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얘를 연립했을 때 식 자체가 이건데, 여기에서 3을 1로 넘긴 식을 가지고 다시 찢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이거를 그냥 뭐야 얘는 왠지 다른 거 같은데 하고 연립해가지고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보면 아까 위에 있던 그 방정식이랑 똑같은 식이란 말이지. 즉 이렇게 단순한 방정식 하나도 연립방정식으로 쪼개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쪼갤 수 있어. 이렇게 1번으로도 쪼갤 수 있고 2번으로도 쪼갤 수 있고, 밑에 보다시피 얘도 같은 식이지. 맞아? 됐어? 따라서 원래 애당초 방정식 하나를 문자를 하나 추가해서 연립방정식으로 쪼갤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단 말이야. 맞아? 무수히 많고, 그 다음 이렇게 쪼개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실은 이게 이제 그림으로 가는 열쇠지. 이렇게 쪼개게 되면 얘를 갑자기 이차함수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버릴 수가 있고, 얘도 직선이지, 이거 x축이지, x축으로 그림을 그려버릴 수가 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얘를 그려버릴 수 있고 얘를 그려버릴 수 있고. 맞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그려지는 그림들을 지금부터 저 2차 방정식 하나 가지고 일단 이렇게 3가지 그림을 다 그려볼 건데, 그릴 때 주목해야 되는 점은, 야, 딱 봐도 안 그려도 알겠지. 안 그려도 알겠지. 이거 그린 그림, 이거 그린 그림, 이거 그린 그림이 같은 그림이겠냐, 다른 그림이겠냐? 당연히 다른 그림이겠지. 야, 이 2차 함수 그래프랑 요 2차 함수 그래프랑 같아? 달라. 직선도 다 달라. 이건 x축, 이거는 지하 3층. 요건 심지어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 맞아? 그림은 다 다를 건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에 주목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1번 그림부터. 자, 얘를 지금 열심히 배운 방법으로 그릴 건데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그려봅시다.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 다음 얘는 뭐 하는 애야? 이거 X축이지? 안 까먹었지? 됐냐? 그 다음 아래 거 얘도 그려봅시다. 자, 얘도 그냥 인수분해해서 그릴게. X로 묶을 수 있지. X로 묶어서 그림 그리자. 이러면 이제 0하고 4를 지나가겠지. 그 다음 얘는 지하 3층, y는 마이너스 3. 자, 주의 깊게 해봅시다. 꼭지점이 몇일까? 2 집어넣으면 몇이냐? 마이너스 4네.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4지. 따라서 마이너스 3은 얘보다 조금 위쪽에 이렇게 지나가겠네. 됐냐? 그 다음 얘 그려봅시다. 얘도 이제 위에 거. 야, 저 1번. 쟤는 그냥 이차함수 기본형이지. 이차함수 기본형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그 다음 저 직선은, 야, 직선 그리는 거 안 까먹어서 y절편 마이너스 3에 기울기가 4 정도 될 테니까, 자, 일단 이거는 그려볼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질 텐데, 다음 세 가지 그림에서 당연히 지금 보면 그림이 다르게 그려졌지? 절대 안 바뀌는 게 뭐야? 이 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이 지금 뭐야? 그림은 다르지만 절대로 안 변하는 게 있지. 아까 요거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두 근이 이렇게 나왔었지. 이 그림과 이 그림과 이 그림에, 이 그림과 이 그림과 이 그림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요 방정식에서 출발해서 이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로 고쳤거든. 맞아? 세 가지 정도로 예시를 들어서 세 가지 정도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정식에서 그림은 매번 달라져. 당연히 관계식이 바뀌었으니까 그림은 달라졌으나 이것은 절대로 안 변했단 말이야. 이게 뭐게?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야, 요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근 있잖아. 맞아? 아까 전에 내가 앞에 띄워가지고 너한테 물어본 거. 이 두 연립방정식을 만약에 그냥 그리지 말고 푼다라고 생각하면 둘이 연립해서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서 x는 1, x는 3 구하겠지. 그럼 이 연립방정식의 최종 답은 뭐야? 원래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y는 0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 입장으로 얘를 이렇게 올라가서 풀었다 쳤을 때 근을 써라라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0이고 x가 3일 때 y가 0이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냐? 맞냐? 다시. 그럼 이것은 그래프에서 뭘 나타내? 1,0과 3,0을 나타내는 거야. 아까 전에 그 교점 그거, 아까 네가 설명한 거, 아까 님들이 설명한 거, 아까 그 그림에서 P좌표가 교점 그거. 그럼 지금 얘를 그린 그림이 여긴데 지금 여기에서 요 두 1,0과 3,0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 여기에 나타나 있거든. 따라서 앞에 직선으로 연립한 것처럼 얘네 둘을 연립해서 찾은 이 근은 요 그림에선 뭘로 나타나? 아까 네가 설명했던 거 아니야? 교점으로 나타날 거야. 맞냐? 자, 근데 요 식은 이걸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얘를 풀어라 라고 한다면 일단 둘이 연립을 하겠지. 1로 올라갈 거야. 1로 올라가서 x값은 똑같이 나올 거야. 됐냐? 그러나 얘는 지금 이렇게 세팅한 상황이라 여기 안에서 여기에서 순서상 근 찾아라 그러면, 자, x가 1일 때 요 2번식 입장에서는 x가 1일 땐 y가 마이너스 3인 거고, 그 다음 x가 3일 땐 y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 근은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럼 이게 순서상으로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이게 그림에서는 어디에 나타나는 거야? 여기가 아마 1, 마이너스 3이겠지. 여기가 아마 3, 마이너스 3이겠지. 이렇게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맞아? 자,
자, 다시 그럼 이 그림은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라 그러면 또 둘이 같다라고 이렇게 연립을 하겠지. 연립을 해서 x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지. 자, 지금은 이제 y 값도 좀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 즉, 요 아래쪽 마지막 연립방정식의 해는 x가 1이면 y는 몇이야? 1을 여기나 여기에 넣어봐야지. 1 집어넣으면 1이네. 그 다음 x가 3이면 3 집어넣으면 y가 9네. 아, 요거 연립방정식의 최종 해는 이렇게 두 쌍인 거네. 맞냐? 그럼 얘는 그래프에 어디 찍혀 있을까? 이 그림이 이 그림이었지? 아, 아마 여기가 그림상 여기가 1,1일 것이고 아마 여기가 3,9겠구나 라고 나타날 거라고. 됐냐?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요 버전으로 만들었을 때나 요 버전으로 만들었을 때나 요 버전으로 만들었을 때 그림도 바뀌고 교점 자체도 바뀌긴 해. 교점의 위치 자체는 바뀌잖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변하는 건 뭐는 절대 안 바뀌어. 뭐는 절대 안 바뀌어. 방금 내가 이거 풀 때도 연립해서 올라가서 구하는 얘네는 그냥 절대 안 바뀌지. 항상 똑같지. 이게 중요한 거야. 즉 이 그림에서 하얀색 수, 이 그림에서 x좌표, 이 그림에서 x좌표, 교점의 x좌표, 교점의 y좌표는 바뀌어. y좌표는 바뀌지. y좌표는 바뀔 수 있어. 그러나 교점의 x좌표는 절대 안 바뀌어. 맞냐? 그치? 이게 중요한 점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나의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네가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든 갑자기 3차 방정식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만들든 자 이러면 3차 함수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립해보면 또 똑같은 식이지. 맞아? 얘 그림? 몰라.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얘 그림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얘 그림? 몰라. 뭐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맞아? 근데 어쨌든 이건 지금 대충 그린 건데 교점의 x좌표는 절대 안 변할 거라고. 이 성질은 그냥 절대로 안 변해. 개형이 변해도. 맞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 빼남수랍시고 그 수투에서 했던 어떤 기술에도 요 원리가 그대로 작동이 되지. 됐냐?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림이 바뀌어도 교점의 x좌표는 절대로 안 변한다. 이게 이제 이 식과 그래프의 관계,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뒷날, 그래도 다 처음 하는 건 아니니 싹 좀 가볼까? 뒷날 막 어떤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차함수 그래프는 모르는 상태라고 치자. 그 다음 여기 뭐 직선 하나가 지나가. 요 직선도 모르는 상태라고 치자. 근데 문제에서 딱 이것만 알려줬어. 야 근데 있잖아, 여기가 1이고 x좌표가 여기 x좌표가 3이야 라고 문제에서 요것만 틱 알려줬다고 쳐보자. 되냐? 그럼 이 기술이 좀 더 확장돼서 차수 올라가면 수투에서 우리가 막 썼던 그때 교점, 절편 찾기, 빼기 함수 뭐 이런 거 했던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봐라. 얘랑 연립했을 때 근이 2라고 3이란 뜻이란 얘기야. 맞아? 그럼 둘이 연립해. 둘이 일단 우리 아까 저거 y는 연립해서 위에 거 만드는 것처럼 둘이 연립을 시켜버려. 자, 이건 원래 얘도 이거랑 같다라고 한 다음에 연립할 거면 한쪽으로 넘겨서 는 0 만들어줘야 되지. 되냐? 따라서 이걸 넘겨서 는 빵으로 만들었어. 괄호 좀 칠게 편의상. 빼기. 빨간 거 이렇게 넘어갔어. 됐냐? 그럼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1하고 3이라는 뜻이지. 맞아? 그럼 1하고 3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 형태는 인수분해 버전으로 요걸 알고 있거든. 맞아?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물론 언제나 이것도 마찬가지 주의사항. 이건 이제 최고참 개수가 1이지만 지금 상태의 최고참 개수는 지금 현재 A로 잡혀 있지. 문자, 모르는 문자로. 맞아? 근데 적어도 최소한 요 식이, 그럼 아마 이 식은 내가 딴 건 몰라도 이렇게 생겼겠구나는 알 수 있는 거지. 같은 식이겠구나.
맞냐? 연결돼? 그래서 수투에서 했던 게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안 쓰고 깔끔하게 함수 이름을 이용해서 fx 단 이제 이참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빨간 거를 gx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아래 작업들을 그대로 가면 그러니까 막 수투에서 많이 했었던 짓이 기억이 날 것이야. 아, 저런 비슷한 짓거리를 했던 것 같아가 기억이 날 거야. 근데 이게 이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 얘랑 교점이 1하고 3이야 x좌표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빠르게 결론 썼던 게 아 이러면 이거 얘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수투에서 이제 요 짓을 되게 많이 했어.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알겠냐? 알겠냐? 이걸 너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 잘 생각 혼자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그냥 지금 듣고 맨날 그냥 듣고 알아들었다가 아니라 집에 가서 가르친다 생각하고 혼자서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100연습장을 딱 펼쳐서 마치 그 연습장을 칠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혼자 자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고 얘가 이러면서 쭉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없지. 안 해봤지. 해봐. 이걸 이제 지금 수원수투와 미적분 가지고 하기엔 지금 너무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하니까 이 간단한 개념으로라도 처음부터 연습을 해보시라고 했어. 모든 수학 개념 설명을 다 때려 외우려고 하니까 자꾸 외우면 까먹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거 알았지 이제? 이 원리로 모든 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식과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 원리를 잘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도야 부등식 같은 게 나와 있을 때 언제든 네가 자유롭게 최대한 편안하게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굳이 이걸 이렇게 고치기도 했지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지금 내가 말로 해준 설명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제 다 표와 그림으로 그래프로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잘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한번 간단하게 잘 알아듣기는 했는지 이 문장을 한번 봐볼까? 자 다음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기술 지금 설명한 게 식과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거 설명했다고 해서 그래서 갑자기 다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은 다 안 써먹고 이런 게 아니야. 지금까지 배운 기술들을 전부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봐. fx가 모든 4분면을 지나간다라고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냐? 이제 제약 없어. 앞에 여태까지 지금 여기 75쪽까지 진행해 하면서 배웠던 모든 기술을 다 써.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좋아. 자 그럼 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최대 최소 그리듯이 그냥 대충 찍 그리면 돼? 아니면 좀 자세히 그려야 돼? X축 Y축까지 그어서 자세히 그려야 되지. 그려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파악하고 그러면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로 해? 아니면 그냥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 어떻게 해? 물론 둘 다 상관없는데 뭘로 할래?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할까? 3,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인가? 자 다시 딱 검산까지 눈으로 딱 따라서 인수분해 되겠네. 4분면 지나가는 걸 보면 되니까 물론 꼭지점을 찾아도 되지만 인수분해가 되면 이 참수는 꼭지점도 대략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x절편이 이제 마이너스 3 2분의 1이니까 적당히 간격 요 정도가 1일 거고 1일 건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상당히 가깝게 잘리겠구나. 대충 정중앙 뭐 분수니까 계산하기 귀찮더라도 내가 처음에 비율을 잘 맞춰 그렸으면 확실하게 y축 기준으로 어디에 축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고 비율만 맞춰 그려도 이런 거 불편한 계산을 끝까지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러면 개형 자체는 y절편 물론 찾아도 되지만 여기 지나려면 당연히 밑에서 지나가겠지. 이런 거 딱 이제 해야 할 때와 굳이 안 해도 될 때도 생각을 하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오케이?
맞는 말.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답 같잖아. 얘는 이제 이응 이응. 됐지? 자, 그럼 그 다음 2번 방정식의 근은 이거와 이거의 x절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네. 자, 그러니까 방정식이 뭐 말하는 거야? 이놈 말하는 거야. 위에 나와 있는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요 fx의 x절편과 같다라고 그랬어. 이거는 어때? 맞아? 틀려? 맞아? 왜? 왜? 친구 와서 물었어. 왜? 야, 이건 왜 맞아? 왜 맞아? 그럼 머리로는 알겠다고? 그럼 머리로 그럼 내가 설명해 볼게. 그럼 네가 지금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랑 완벽하게 맞으면 그건 정말 말만 못하는 거라고 말만 못하는 거라고 인정한다. 자, 이거부터 얘기하지. 야, x절편이 뭐야? 부터. x절편의 뜻은 x축과의 교점이다. 자,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상황. 그래서 누가 이게 왜 x축과의 교점이야? 그럼 이제 뒤통수 갈기면서 외워 이 새끼야라고 해도 되는 부분. 됐나? 이건 정의, 외우는 거. 그럼 x축과의 교점의 특징은 x축 위에 있는 교점들의 y절편은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x절편을 구할 거면 y에다 0을 넣어야 되고 y에다 0을 넣어야 되는데 함수에서 fx라는 표현은 이게 또는 y를 뜻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x절편을 구하는 건 x축과의 교점, 다시 말하면 y에 0을 넣는 행위와 같고 따라서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이 방정식과 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너 방금 머리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 맞아? 솔직히 말해봐. 아니지. 다시 한번 설명을 못해요가 아니라 네 스스로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 됐어? 그래서 2번은 1번 정답, 2번도 정답. 됐냐? 그런 게 다 외워서 푸는 거야. 중요한 과정 다 생각하고 쌩까고. 됐어? 그 다음 3번은 이건 설명 가능? 이건 방금 설명한 거죠. 아, 근데 저 F랑 G라고 돼 있어서 또 좀 거시기 한가? 자, fx랑 gx는 함수에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지. 어쨌든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지. 어쨌든 저 f라는 이름의 함수를 xy 버전으로 쓰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저 gx라고 이름 붙여준 저 함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야. 이거 단지 이제 이걸 gx, fx라고 표현하는 거지. 맞아? 됐냐? 이거는 이 부분은 fx 이 부분은 그냥 함수의 여러 가지 표기법 중에 하나라. 이거는 이해가 아니가. 이거는 그렇지. 그냥 암기. 이걸 굳이 암기라고 해야 되나? 됐냐? 그러면 교점을 구하는 행위가 연립하는 행위랑 같다라는 건 앞에 1차 방정식에서부터도 계속 했던 거고 따라서 둘이 연립해서 방정식을 딱 이쁘게 완성시켜 놓고 보기에서 주어진 것과 비교해 보면 같은 거네. 아, 즉 교점의 x좌표 구하는 게 이렇게 연립해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행위랑 같기 때문에 저거랑 같은 것이 뭐. 됐어? 그 다음 4번 방정식의 근은 주어진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이거지. 저 위에 이 방정식의 근은 인수분해해보면 이렇게 돼. 아까 우리가 미리 하긴 했지. 따라서 두 직선과 요놈의 교점의 x좌표랑 같다라고 되어 있대. 맞아 틀려? 얘네들의 교점을 구한다라는 건 얘네들을 연립하면 전혀 딴소리하고 있지. x 직선, 저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x는 4야. 맞지? y 좌표는? x가 4면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y는 7이야. 저 두 직선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정식과 지금 저 위에 방정식은 서로 전혀 다른, 차수도 달라. 저건 2차 방정식인데 이건 1차 방정식이야. 됐냐? 따라서 볼 수 없음. 4번이 정답이네. 됐냐? 비슷한 짓을 하긴 했었지. 이거랑 혼동하면 안 되지. 요 방정식을 푸는 원리는 수학에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해가지고 0이 된다는 뜻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x가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다 라는 이 행위랑
그러니까 한 끗 차이야. 이걸 y로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안 돼. 됐어? 갑자기 여기서 급발진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얘랑 요놈의 교점의 x좌표와 위에 나와 있는 방정식이 같다. 둘이 연립해서 정리해보면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다. 됐나? 다음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fx와 gx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들의 곱을 구하시오. 일단 교점의 x좌표라는 문장 자체가 둘의 연립을 의미하는 건 되죠. 그리고 fg라고 돼 있으면 저거는 이제 y라고 생각해도 되고. 했나? 따라서 둘이 바로 갔다 연립 때려서 식을 찾아줍시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계속 있었던 일이고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최근에도 분명히 이런 상황 몇 번 있었을 건데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나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인데 물론 얘는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도 실은 얘는 답은 바로 구할 수 있지. 맞아? 인수분해가 되긴 하지. 3, 1, 1, 9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x값은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9. 그러나 얘는 모든 교점의 x좌표들의 곱을 구해라 그랬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거는 근과학의 서의 관계 두근의 곱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맞아? 대신 두근의 곱을 이용할 땐 아무 의심 없이 a분의 c 하고 끝내지 말고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허근 포함이야. 허근 포함이야. 따라서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안심하고 이렇게 쓰지 말고 확인 정도는 해. 너 실근 맞니? 정도는 확인 정도 해. 실근 맞니를 보는 건 빠르게 판별식 보면 되지. 심지어 얘는 지금 짝수 판별식도 쓸 수 있네. 26이니까 절반은 13이야.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는 13제곱 169 빼기 실근인 거 간단하게 확인도 할 수 있고. 됐나? 이런 작업들이 다 자유자재로 이루어져. 꼭 그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못 풀고 이런 게 이제 다 안 돼. 됐냐? 인수분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 자 다음 두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있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여태 배운 거 잘 활용. 2차 함수 지나가는 포인트들은 다 알려줬어.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은 친절하게 그림으로 알려줬지만 당연히 이제 문제에 따라서 막 식으로 뭐 f-하면 0이다 이런 식으로 힌트는 다양하게 줄 수 있어. 뭘 주든 간에 어쨌든 지금 2차 함수에 대해서 정보가 여기 그 다음 직선 또한 지금 여기 심지어 여기는 교점이지 지금. 그 다음 여기 지나가는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맘먹으면 2차식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직선식 잽싸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찾을 수 있겠지?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하면 바로 식을 써낼 수 있어야 되고 찾아야겠네. 기억 문장만 봐도 찾아야 되겠네. 다음 두 방정식으로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은 얘네들을 연립해서 막 계산한다기보단 앞에서 열심히 배운 대로 열심히 연습한 대로 2차 함수 관계식 한번 찾아봐야 될 거고 그 다음 직선 관계식 찾아봐야 될 거고 너가 찾은 그 2차식과 직선식을 같다라고 이렇게 잘 연립을 해서 정말로 요 방정식이랑 같은 방정식이 맞는지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냐? 따라서 요 3번은 과제로 남겨줄 테니 잘 이해했는지 생각해서 풀어봐. 알겠지? 그 다음 2차 부등식까지는 좀 더 해봅시다. 그 이제 2차 부등식도 나중에 수학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잘 익혀두시기 바래.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쓰지, 그지? 맞지? 2차 방정식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지? 그리고 1차 부등식도 정말 많이 쓰잖아. 이런 부등식 문제 풀다 보면 중간중간에 꼽사에 정말 많이 끼지, 그지? 말대로 이제 2차 부등식도 그런 애들 중에 한 명이니까 반드시 기본기로 익혀두셔야 되고 2차 함수 그래프와 식과 그림 관계만 안 까먹으면 전혀 어렵지 않다. 됐나? 왜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놨냐 하면 실은 2차 부등식의 기본은 2차 함수만 그릴 줄 알면 되거든. 그래서 난 이제 여기다 실어 놓은 거야. 별로 한 개도 어렵지 않고 충분히 중학 수학에서도 다룰 수가 있어.
대신 요거만 좀 기억하자. 거기 나와 있겠지만 부등식 푸는 기본 틀 거기 네 가지를 좀 봅시다. 기본적으로 부등식이라면 이런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야. 맞지?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학 전체 다 통틀어서야. 뒤에 가다 보면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것도 수 1에서 할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부등식은 먼저 일단 잠시 방정식, 즉 잠깐 부등호를 쌩 까고 그냥 등호라고 생각하고 해석. 됐나? 그 다음 그것을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답을 찾는 이 기본 네 가지가 부등식 푸는 수학에서 부등식을 해석하는 기본 방법. 갑자기 답이라는 거 이제 이것만 알면 되지. 한글 크다라는 뜻이 그래프에서는 위에 있다랑 똑같은 말 아니냐? 맞지? 작다 그러면 아래에 있다. 맞냐? 뭐 그 정도만 한글만 알면은 끝입니다. 실은 1차 부등식도 이 과정으로 푸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 실은 얘도 이 과정이야. 자 해서 그대로 할게. 지금 현재 부등식이지만 잠시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등호로 됐나?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석할 거란 얘기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로 해석할 거란 얘기지. 맞냐? 됐지?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그려라 그랬잖아. 그럼 그려. 자, 그립시다. 빠르게 그려도 되지. 쫙. 맞냐? 됐지? 그 다음 X축 쫙. 3단계까지 왔지. 됐나? 그 다음 마지막 4단계? 마지막 이제 다시 원래 부등식으로 돌아가서 말로 합시다. 파란색 2, 빨간색보다 작다. 맞냐?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 그지? 그럼 그래프에서 해석하면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다. 맞냐? 어디야? 파란색이 밑으로 꺼져 있는 거 빨간색보다. 여기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X 기준으로는 X축, X값, 항상 우리가 답은 X의 값을 적잖아. 그지? X 기준으로는 어디부터 어디야? 여기 2부터 시작해서 2보다 작을 때가 파란색이 다 밑에 있는 여기지. 맞냐? 스캔을 딱 해보면. 그지? 그래서 답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파란색 그래프가, 즉 여기서부터 요쪽 영역에서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다면서 이제 이렇게 풀리는 거지. 근데 누가 1차 방정식을 그렇게 풀어? 이거 그냥 쇽 넘기면 끝이잖아. 그지? 1차 방정식은 굳이 이 짓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넘겨서 풀 뿐이야. 근데 그건 1차에서만 그렇고,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에 2차식 들어가게 되면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말하지만 여기에 이제 3차식 들어가면 그것도 미분에서 나올 거야. 됐지? 똑같은 원리란 얘기야. 그러면 2차식 들어왔을 때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 2차 부등식, 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2차 부등식 자체를 풀 줄 알아? 예를 들면 원래 기본적으로 지금 내 설명을 듣기 전에 예를 들면 이거 풀 줄 아나? 인수분해에서 어떻게 알고 있나 잠시 체크 좀 해볼까? 인수분해 했어. 그 다음 X는 4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보다 작다. 맞아? 할 줄 아네? 근데 이제 중간 과정이 머릿속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십시오. 이거 보통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얘를 한번 해보자.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나 봐봐. 다행히 이대로 알고 있었으면 잘 배운 거야. 잘 배운 거야. 자, 과정 그대로 갈게. 잠시 이제 얘를 자, 색깔로 좀 구분 좀 해줄게. 방정식으로 해석할 거고, 즉 그냥 등호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 이것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그리려면 당연히 Y로 쪼개야 되니까 Y가 있어야 그래프를 그리지. 됐죠?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맞지? 그리고 그리는 거지. 근데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샥 때려준 것 뿐이고, 그럼 인수분해 되는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 뿐이고,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
마이너스 1, 5. 빨간색 그래프는 요거는 당연히 알다시피 X축. 됐지? 그리고 해석.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작아라. 아래에 있어라. 파란색이 밑에 있는 영역 바로 X값 보면 이쪽이지. 이쪽 맞니? 그지? 제발 이거 스캔도 잘 하세요. X값 위아래로 이제 위아래를 보면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과 5 사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됐나? 근데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인수분해를 해. 인수분해를 해. 그래서 얘들아, 인수분해한 다음에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5의 안쪽이고, 크다 그러면 5보다 그 양 사이드야.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면은 그건 절대로 안 되고. 물론 나중에는 딱 보면 빠르게 나오지. 물론 이게 자꾸 하면서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면서 얘가 스피드하게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상관없어.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냥 단순히 얘를 이렇게 하고 해서 뭐 크면 사이드, 작으면 안쪽이야 라고 이게 전혀 머릿속에 없는 상태로 그냥 다이렉트로 외워버리는 건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어느 경우였어? 이것도 했던 거 맞아? 그럼 정말 잘 배웠네, 다행히.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기본 과정이니까. 했지? 진짜 여기에서 이제 이러면 이제 미분이거든. 그럼 미분에서 똑같이 할 거야. 됐지? 따라서 2차 부등식 이렇게 그려서 풀어주신다라는 거 정확하게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좋아. 그럼 뒤로 넘기시면 96쪽. 그러니까 보면은 원래 이제 이 2차 부등식도 막 해가 많다, 뭐 해가 없다,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거는 여기서는 아직 다루지 않고, 그거는 이제 수원 생기초에 넘어가서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언제나 쓸 수 있는 2차 부등식을 푸는 훈련만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 해서 96쪽에 이제 연습 문제도 5문제 있으니까 쭉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 뭐 예를 들어 연습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이야. 실제 나중에 미적분할 때도 이게 풀이가 약간 갈리는데, 뭐 어차피 그게 그거라서 상관은 없지만, 이거 이대로 해석해도 되고 이라 생각하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 이러면 되나?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5 x 플러스 2는 0. 그래서 이제 조금씩 스피드 좀 올려볼게. 빠르게 그리면 얘가 최고 참계수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마이너스 2랑 5, 그지? 그러면 이 참수 그래프가 x축보다 커라, 위에 있어라, 이쪽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등호는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면 되고, 그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건 이제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진짜 님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최고 참계수가 마이너스가 난 별로 싫어. 그래서 등식이라면, 부등식이라면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서 대신 부등호 바꿔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얘를 그려도 되지. 그럼 그림이 약간은 달라지겠지. 여기 인수분해도 이제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그리면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됐나? 했죠? 작거나 같으니까 답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지. 됐어? 이제 부등식 문제 이제 연습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미 아까처럼 이렇게 풀어서 가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아마 그냥 인수분해가지고 빠릇빠릇하게 풀겠지, 그지? 뭐 아까 내가 보여줬던 그 과정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잘 자리 잡음해 있다라면 뭐 상관없으니까 뭐 그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림 그리면서 푸는 거 연습을 꼭 하시기 바라고. 2번만 간단하게 보고 옆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을 거야. 근데 그림이 달라질 거야. 24가 1로 넘어와도 되고 얘네 둘을 넘겨도 되지, 그지? 솔직히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넘겨서 해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얘를 넘긴 다음에 좌우를 바꿔 쓴 거야, 그지? 됐지? 그래서 숙달 된 사람들은 바로 나오면 되지, 이렇게. 맞지?
근데 이게 외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저게 다 얘가 이제 그림이 이렇게 돼서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게 좀 꼭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이걸 넘겨서. 왜 자꾸 그러느냐 하면 이제 반대로 올라갈 때 수학에서 항상 하는 짓 있잖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 한 다음에 당연히 거꾸로 가는 것도 항상 하는 게 수학이지 뭐. 그지? 그럼 보면 특히 이제 수1에서 특히 많이 실수가 일어나는데 아마 여기서는 아직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낄 거야. 답을 먼저 알려주면 당연히 그래프 생각하고 얘가 나와야 돼. 그지? 수1에서 나중에 이제 해가 많거나 없을 때 그때를 보면 알겠지만 그때 답 먼저 알려주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때 실수할 요소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일단 요거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과정이 좀 딱 자리 잡아야 될 것이야. 그래서 뭐 유제 5번을 풀 때도 예를 들면 자 유제 5번을 풀 때도 그냥 뭐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막 좀 뒷맛이 개운치 않게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논리로 누가 뭐라고 태클을 걸어도 다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해를 먼저 알려줬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가 있는 이렇게 딱딱딱 나뉘어져 있는 경우들은 그래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이렇게 외워가지고 풀었던 애들도 반대로 외워서 점프 뛰어가지고 갈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나중에 미적분 갔을 때는 절대 안 통하는 방법이고 당연히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1에서 해가 많거나 없거나 할 때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시다. 원래 뭐야? 답이 나와 있어. 그지? 그럼 당연히 그래프가 생각이 나야지. 얘가 이차 함수고 최고차 함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이차 함수가 x축보다 낮은 거 밑에 있는 걸 원하는 영역이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그럼 이제 생각을 해줘야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일단 마이너스 6과 8이 그 X축과의 이 위아래를 넘나드는 경계선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이 과정이 머릿속에 있다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맞지. 됐나?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유지 5번에 그 오타만 좀 고치고 가자. 그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 돼 있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하고 이 부등호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문제가 좀 조금 잘못됐어.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게 좀 바꿔주십시오. 됐죠? 그거 좀 잘못됐네. 됐지? 어쨌든 자 다시 얘가 답이 이렇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림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차 함수 그래프니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이너스 6과 8을 지금 어쨌든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한 거는 그쪽이 이제 x축과의 경계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림에서 확인하는 거지. 크다.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니까 이쪽 양 사이드 부분 맞지 그지? 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정확하게 그림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는 거.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6과 8일 때 그려지는 그림이잖아. 방정식에서 그지?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조금 이용해 주는 거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 그지? 요거 두 근의 곱이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8이네. 따라서 k에 들어갈 말은 마이너스는 있으니까 4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아니면 이제 이놈의 두 근이 마이너스 6과 8이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얘기라고 이렇게 추적하셔도 되고 최고차 함계수는 보다시피 1이니까 1 박아주셔도 되고 이 그림이 얘구나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고 그지? 됐어? 원래 이제 거꾸로 갈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역추적을 해서 이런 문제에서 원하는 걸 갖다 구할 수도 있으셔야 될 거야. 됐지? 아직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겠지만 나중에 분명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적분이라는 걸 할 때 특히 이제 부등식까지는 아니지만 요 앞에 식과 그림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었잖아. 그지? 그거까지 해서 다 쓰니까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면은 수는 8번인데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일단 기출 문제를 봅시다.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야. 그지? 물론 나중에 이제 적분이 되면 요거는 내가 이제 물론 정상적으로 푸는 과정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힌 상태에서 어떤 공식을 알려줄 거기 때문에 얘는 한 10초 안에 풀 수 있어.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정석적인 방법을 하려면 얘네 둘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적분할 때도 나중에. 그래서 그걸 밑에 기출 변형으로 딱 풀어놨죠. 한번 저 변형 문제를 풀어보자. 예를 들면 이름만 붙여놨어. 얘를 fx라고 했고 얘를 gx라고 했고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거고, 그지? 구하라는 게 뭐냐? fx와 gx의 교점을 a, b라 하고 fx와 x축과의 교점을 c, d라 할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지? 그럼 자, 사각형이라는 도형이 나왔으면 이건 당연히 그려야 되는 거 맞지? 당연히 그려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그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교점 같은 거 상황에 따라 능숙하게 찾을 수 있냐를 보는 거야. 적분 저거 풀 때도 이제 교점 능숙하게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보자. 뭐 그려봐. 자, 요거 한번 그려보자. 인수분해 딱 되지? x-1, x-3 맞지, 그지? 맞나? 그래서 뭐 그리죠. 1, 3. 자, 근데 x축이 아니라 얘야. y는 3이니까 요쯤에 떠서. 됐니? 실제 기출 문제는 이 점을 구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낸 변형 문제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뭐 구하라는 거야? fx와 gx의 교점이랬으니까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지. a와 b가 맞지? 됐지? cd는 어디야? 파란색과 x축 교점이니까 여기랑 여기네. 맞니? 그치? 그래서 사각형 요 ABC. 자, 요 알파벳 순서는 그냥 내가 이제 문제에 맞게 그냥 고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면적 구해라 하니까 얘를 구하시면 될 건데, 필요한 게 뭐야? 여긴 알고 있고 요걸 구해야 되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교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근데 적분 가면 별거 아니야. 적분 가면 진짜 이 영역을 구하는 것 뿐이고 한 끗 차이인데, 아직 적분은 뭐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으니까 그냥 사각형 넓이로 바꾼 것 뿐이야. 자, 그럼 AB 어떻게 구하면 되냐? 얘랑 얘랑 연립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연립해서 구하시면 되겠네. 3 맞지? 지워지고 인수분해 되니까 0하고 4, 그지? 정확하게 해서 여기가 0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대충 그려서 그렇지만 실은 여기가 이제 여기였네. 0이니까, 그지? 이건 이제 나중에 그려야 알 수 있는 거지. 여기가 실은 0이었어. 0, 그 다음 B가 4, 야, 그지? 됐어? 나중에 하는 실수, 이게 0하고 4니까 이걸 그냥 합해서 0,4분하고 뭐 이상하게 쓰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됐지? Y좌표는 함수식에 넣어야지. 예를 들면 0을 여기다 넣는다던가. 근데 이미 여기에 y는 3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찾아도 되고, 여긴 다 y가 3인 라인이니까 어차피 4나 0 집어넣어도 3 나올 거고. 됐죠? 그럼 이제 구하시면 되겠네. 근데 혹시 사다리꼴 넓이 구할 줄 아나? 물론 이제 도형은 여기 뒤에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거 뭐 살짝 당연히 했었겠지. 도형은 이제 저기 뒤에 가야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좀 기억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 윗변 요 아랫변이라고 두고, 그 다음 높이를 잡지. 높이를 h라고 하면 사다리꼴 넓이 이거잖아. 아랫변이랑 윗변 더한 다음에 높이 곱해서 나누기 2. 이거지, 그지? 지금 원리도 뭐 살짝 보여주자면 얘랑 똑같이 생긴 사다리꼴을 뒤집어서 옆에다 붙이잖아. 그럼 여기가 b일 거고 여기가 a일 거고, 근데 이 도형 자체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 맞지? 평행사변형은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지? 그래서 밑변 할 때 이제 a 더하기 b가 나오는 거고, 높이 하면서 h 곱하는 거고, 나누기 2 하는 이유는 두 개니까 그거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네. 뭐 간단하게 마무리 해볼까? 이 길이 몇이야? 1이고 3이니까 2. 그렇지. 여기는 몇이야? 0하고 4니까 4. 그렇지. 높이가 3인 거고. 됐죠? 약간 도형 잠깐 나봤습니다. 됐지? 갖다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그럼 이번엔 기출변형 2번도 봅시다. 위에 기출 문제 자체를 보면 뭐 저런 문제야. 뭐 지금은 보면 뭐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얘도 이제 약간 적분 쪽 얘기인데,
아직은 적분을 뭐 하진 않았으니 밑에 기출변형 문제로 대체해 봅시다. 비슷한 과정이야. 기출변형 2번을 보시면 곡선 y는 4분의 1x제곱이랑 직선, 자 직선 x는 4가 어떤 직선인지 안 까먹고 있나? 세로 직선이지, 그지? 직선 x는 4, 얘네 둘의 교점을 p라고 그랬고, 그 다음 곡선 y는 x제곱이랑 직선 y는 16, 얘네 둘의 교점을 q라고 했어. 이때 삼각형 OPQ. 자, O는 원점이고요. 여기 나와 있지, 그지? 실은 위에 그림을 약간 참고해서 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좀 이대로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한번 푸는 연습 좀 해볼게. 삼각형 나왔으니 얘도 도형이야. 따라서 내 눈에 어디가 뭐 이렇게 구하려면 그려봐야 되는 거 맞지? 그려야지. 십자가 딱 그려주시고, 그리고 그래프 잘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직선 하나 내가씩 딱 던져주면 다 그릴 수 있을 거고, 이차함수 딱 던져도 그릴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는 지금 보다시피 여러 가지 그래프, 따지면 4개지. 4개를 한 곳에 그려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 2개 이상의 그래프를, 그지? 2개 이상의 그래프를 한 좌표에 그릴 때는 조금은 자세히 그릴 필요가 조금 있다. 즉, 점 같은 거 잘 찾으면서 정확하게 자세히 그려야 될 때가 있어.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네가 문제를 잘 푸니까. 그림을 너무 대충 그리면 안 돼. 이렇게 여러 개를 그릴 때는. 그리고 약간의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고 규칙이라면 규칙일 텐데, 차수가 높을수록 그래프도 좀 더 고급지고, 뭐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뭐 할 일도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차수가 높을수록 좀 더 할 게 많아지는 그래프가지. 맞지? 직선보단 2차함수에서 할 게 더 많고, 2차보단 3차에서 할 게 많고, 뭐 그렇잖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를 한 곳에 그릴 때는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기 쉬운 거부터 그리자고. 제일 단순한 그래프부터, 다시 말하면 차수가 낮은 거부터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그릴 때 도움이 됩니다. 뭐 물론 뭐 맘대로 그려도 상관없지만, 따라서 이런 애들부터 그려. 직선부터 그려. x는 4 그릴게. x는 4. 넉넉하게 대충 이제 각도 좀 잡고, 요쯤 4 해보지 뭐. 아이씨, 됐지? x는 4. 직선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차수 높아지는 순서대로 그리면 좀 더 자세히 그릴 수 있습니다. 아니 16이니까 뭐 한 요쯤 잡자.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그냥 간략하게 혹은 직접 표시하던가, 이 점 4,16 맞지, 그지? 그치?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얘 그려볼까? 물론 얘만 그려라 그러면 찍찍 그냥 원점이고 4분의 1이면 그냥 곡률만 다른 거잖아. 굴곡만 다른 거잖아. 이렇게 생겼겠지 뭐 대충. 얘만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겠지. 하지만 보다시피 지금 다른 라인들이 많아. 그냥 그리지 말고 교점 같은 거 찾아주면서 그리면 좋아.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이렇게 지금 빨간색 건드리잖아. 빨간색도 건드릴 거고 파란색도 건드릴지 모르겠고, 이런 건 좀 찾아주자고. 얘부터 찾자. x는 4잖아. 여기다 4 집어넣어봐. 몇이야? 16에 4분의 1이니까 4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아마 빨간색이랑 4,4에서 y가 4인 좌표에서 만나겠구나. 요 정도는 세밀함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 됐지? 그치? 자세히 그리는 방법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P 찾아. 야, 여기가 P네. 자연스럽게 P 찾아주고, 좌표도 그냥 그리다 보면 공짜로 나오고. 됐지? 그 다음 얘도 혼자 그려라, 얘만 그려라 그러면 찍찍 쫙 하면 끝인데, 조사 좀 해주자고. 얘도 이게 지금 4분의 1의 굴곡이니까 아마 뭐 추측하기로 쟤는 1x 제곱이니까 좀 더 샤프하게 올라갈 거야, 그지? 빨간색 어디를 건드릴지 좀 또 한번 4 집어넣어 보자. 4 집어넣으면 몇이냐? 16. 야, 그러면 알아내야지. 여기 지나가네. 맞냐? 이 정도의 세밀함은 이 정도의 정확도는 가지고 그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한 곳에 그릴 때는. 됐지? 그러면서 Q 찾는 거고. 여기가 Q네. 그리다 보면 다 나와. 다 나온다. 됐지? 그러면서 이제 결론. 이제 삼각형 OPQ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O죠. 원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중학교 때의 도형 실력을 뽐내면서 멋있게 갖다 구해주시면 되겠지. 어떻게 구할 거야? 방법은 뭐 당연히 도형을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어떻게 구할 거야? 마음속으로 딱 전략 하나가 떠오르냐?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어. 뭐 그냥 보기 좋게 직각삼각형,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얘를 빼야지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좀 참 좋겠네. 좀 이렇게 대가리를 90도로 틀어서 보면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여기를 밑변으로 보고 이걸 높이로 봐도 되잖아. 알아봐? 알아보지. 니네들 삼각형 구할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 면적, 이렇게 생긴 삼각형 면적 어떻게 구했어? 여기를 밑변이라고 치게 되면 밑변 연장선이랑 요 꼬다리랑 이렇게 높이 잡았잖아. 그지? 그걸 이용해도 되지. 그지? 그럼 따라서 여기 넓이는, 여기 길이는, 요 Q 쪽 Y좌표가 16이야. 이만큼이 16인데 여기가 4니까는 여긴 12가 되겠고, 요 길이는 X좌표 보면 되지. 여기 X 이만큼이 4지 지금. 그지? 이렇게 구해주면 12 곱하기 4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지. 됐나?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좀 자세하게 그리는 방법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됐지요? 됐지요? 됐고, 뭐 이제, 기출변형 번호가 조금 이상하지. 4번, 그 다음 갑자기 7번 박혀 있는데, 그냥 3, 4번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음 기출 문제를 좀 봅시다. 기변 3번. 그러니까 4번인데 3번으로 고치세요. 자, 3번. 이거는 좀 이제 오랜만이라기보다는 오랜만에 다시 나왔네. 2차 방정식의 두근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야?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이 문구를 보자마자 해야 할 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앞으로 자동 힌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됐지? 기억나죠? 기억나죠? 거의 반자동으로 나오셔야 돼. 쓰든 안 쓰든. 자, 그럼 뭐 구하시면 되겠네. 다음 값을 구하래. 어떻게 구할까? 물론 얘를 직접 두근을 구해서 집어넣어도 되지. 근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근요 공식 써? 물론 써도 돼. 하지만 어떻게 쓰면 돼? 이 힌트 뽑아낼 수 있고, 이거 조금만 전개해 봤을 때 모양 나오는 것만 눈치채면 알아낼 수 있지. 즉 여기 앞에 2차식의 부분들 그냥 다 총괄라해서 기출문제로 몇 개 살펴보는 거야. 됐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 여기서 요 새끼 마이너스 싹 묶어내면은 안에 답이 다 들어있죠. 됐나? 집어넣으시면 되지. 그지? 그지? 보자마자 얘가 나와야 돼. 방금 솔직히 살짝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였지? 이런 것 같은데, 살짝 봐봐. 시간 조금만 지나도 까먹는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생기초 부분은, 지금 처음 배울 땐 당연히 이해 잘 될 거야. 이해 잘 가게 설명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안 까먹게 좀 자꾸 단어장처럼 자꾸 이제 나중에도 미적분할 때도 그냥 뭐 하루에 한 30분 정도라도 앞에서부터 개념 설명도 다 나와 있으니까 좀 훑어보면서 수시로 자꾸 복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됐죠? 진짜 까먹는 거, 인간이 까먹는 건 정말 순식간이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기출변형 4번. 7이지만 4로 고치시고. 이것도 이제 뭐 그냥 하시면 되겠네. 얘도 이제 적분해서 쓰는 건데, 실은. 근데 실제로 적분에서도 해야 될 일이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할 줄, 능수능란하게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구할 줄 알지? 그지? 쉽지? 쉽게 구할 수 있지? 그려라 그러면 그림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그지? 뭐 이거는 뭐 구해보시면 되고요. 됐지? 좋아. 어이구야. 좋아. 이러면은 일단 현재 여기까지 하면 식과 그림에서 중3 과정까지는, 수능에 필요한 중3 과정까지는 일단 다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는 이제 약간 실은 2차 부등식은 내가 이제 의미로 나의 판단하에 좀 살짝 꼽사리를 낀 거고, 일부만 꼽사리를 낀 거야. 더 있는데 내용이. 그림 중3 내용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됐지?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지 계속 이제 미적분할 때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지금 딱 정확하게 100쪽이지. 100페이지 분량은 수시로 자꾸 복습을 하시면서 머릿속에서 거의 뭐 구구단처럼 딱 박히게끔 훈련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있지? 그러니까 나중에 풀다가 예를 들어 지금 방금 전에 2차 부등식의 그 4가지 부등식을 방정식 이거를 나중에 미적분하는데 요 내용을 쓸 때가 왔는데 내가 또 그때 가서 까먹었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시간에 했던 걸 그대로 강의를 보던가 해가지고 복습을 해주시면 금방 복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좋아. 그럼 일단 식그림 버전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